네가 뭐 얼마나 대단해. 내가 뛰어나고 멋지고 재능 있고 굉장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질문에 다시 묻고 싶다. 사실 당신이 안 될 것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그수진입니다. 알로하. 오늘은 이건 내 생각이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공을 했지? 입니다. 진짜 질투가 났어요. 보기 싫을 만큼. 근데 그 감정을 다시 잘 들여다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발견하게 됐잖아요. 근데 아마 내 마음속으로는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컨텐츠 만들고 싶은 걸,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 근데 왜 안 했지? 내 이야기는 별로 안 특별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안 봐주지 않을까? 누가 이걸 보겠어? 그럼 조회수도 안 나오고 시간만 날리고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진짜 또 찌질하죠. 그게 이유였던 거예요. 나 뭔가 도전해서 실패하기 싫은데?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해. 나 비웃음 당하기 싫은데? 그래서 안 했어요. 유튜브를 해야지 하고 1년, 2년, 3년이 흘러가도록 영상 하나 올리고 안 올리고 영상 하나 올리고 또 안 올리고 그냥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시도를 안 했으니까 실패를 할 일이 없죠. 그럼 비웃음 당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했던 거예요, 시작을. 그때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특별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내 이야기는 별로 안 특별한 것 같은데? 근데 자기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사람들? 유튜버들을 보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막 특별한 일을 해요. 막 델로스 이런 사람들처럼 요트를 타고 막 10년 동안 항해를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었겠지. 나는 아닌데? 근데 또 누군가를 보면 되게 평범한 거예요. 진짜 평범한 사람인데 평범한 이야기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공을 했지? 이 궁금증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유를 찾았어요. 무엇이 달랐는지, 그 사람들과 내가. 궁금하시죠? 그건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제가 3편을 연달아 올렸어요. 2020년 12월에. 그때 이 문장이 저를 되게 많이 도왔어요.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든 네가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옳다.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저는 처음 듣고 너무 무섭다. 이 말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옳아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내가 그걸 해낼 거고, 난 이거 할 수 없다라고 믿으면 나는 못 해내는 건데, 뭘 믿을지는 내 마음이라는 거죠. 이걸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 막 부러워만 해요. 부러워하다가 내가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이젠 알게 됐는데 그걸 안 해요. 근데 그러고 있는 수진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진짜 싫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싫었어요. 두려웠어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봐. 두려움 덕분에 3편을 연달아 올릴 수가 있었어요. 올리버 섹스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죽음보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더 무섭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자기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궁금하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띵커였죠? 근데 이 사람들은 두어였던 거예요. 계속 뭔가를 한 거예요. 그 컨텐츠가 내가 보기에 미흡해 보이든 아니면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든 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한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이든 어떤 것이든 이런 것들을 세상에 내어놓고 그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사람들이 안 보면 어떡하지? 반응 없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반응이 없지도 않고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막 대단히 막 조회수가 올라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100명 넘게 300명 넘게 사람들이 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줬잖아요. 아니 어디 가서 그런 경험을 하겠어요, 내 이야기를. 사실 우리 회사가 200명 조금 넘으니까 우리 회사 사람들의 전체가 봐준 것보다 많잖아요, 한 컨텐츠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큰 숫자네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설익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설익었을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둘러보세요. 막 중학생 유튜브에서도 배울 거 진짜 많고 뭐 할머니 유튜브 그 나이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내가 무슨 글을 써?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써놓은 글들이 몇 가지가 남아있잖아요. 그 글들을 읽을 때마다 그 글을 써준 과거의 수진한테 너무 고마워요. 그때이기 때문에 느꼈던 감정? 그때이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글들이 있더라고요. 글 이제 안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 써가면 되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별로 개의치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근데 뭐 한다고 모두 잘 되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은 이제 해보는 입장이잖아요. 비기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해보면 알겠죠? 안 해보면 모르니까. 그래서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그 여정을 함께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뻔한 말이지만 자기를 믿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빠르게 읽었어요.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이고 내가 나를 의심할 때 나를 의심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요. 이 부분은 정말 읽고서 너무 좋았던 부분이에요. 이거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레슬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먼저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위대한 꿈을 품지 않는 모습을 요나 컴플렉스라고 부른다. 성서에 나오는 요나는 중대한 사명을 지으려고 그를 찾는 신의 부름에 겁먹고 도망치려 한 소심한 상인이다. 메슬로는 인간이 자신의 단점만큼이나 장점을 두려워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데 만족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가장 깊은 두려움은 우리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우리의 어둠이 아닌 우리의 빛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내가 뛰어나고 멋지고 재능 있고 굉장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질문에 다시 묻고 싶다. 사실 당신이 안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부정적인 신호는 다 차단을 하고 해라! 너는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너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네가 할 수 없을까봐가 아니라 네가 할 수 있을까봐 네가 두려워하는 거다. 남들이랑 다르게 살아도 돼요. 우리가 다 다르게 생겼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요? 당신은 도전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책이에요. 이 책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정말 처음 시작을 앞두신 분들?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분들한테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그냥 시작하라. 안 되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는다. 꿈을 꾼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나를 움직이면 그만큼 꿈에 점점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꿈을 꾼다는 말은 내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움직이자. 빛나는 나와 만나는 날이 언젠가 반드시 올 것이다. 너무 많은 부분을 접어놔서 지금 잠깐만요. 이 친구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이거래요. 과정을 3스텝으로 만들면 실행이 쉬워진다. 3스텝으로 모든 과정을 만드는 건데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1번 아르바이트로 돈을 번다. 2번 티켓을 끊는다. 3번 미국에 간다. 근데 만약에 돈이 있다면 이것도 3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1번 티켓을 끊는다. 2번 계획을 짠다. 3번 미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너무 쉽잖아요. 이 3단계를 짤 때 중요한 거는 행동에 대한 단계를 짜는 거래요. 이 단계가 그냥 이렇게 적어보면 쉬워 보이지만 당연히 어려운 단계들이고 근데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짜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안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집중하라고. 자, 나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카메라를 킨다? 찍는다?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3스텝을. 그래서 지금 찍고 있어요. 이렇게 책을 보면요. 결국 해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진짜 너무 신기하게 여기에서는 들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뭔가를 끄집어내는 그거를. 근데 여기에서는 고래라고 불러요. 우리의 모두의 가슴 속에는 고래가 살고 있다. 그 고래를 깨우는 건 오직 당신의 몫이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의심이 든다? 이러는 분들은 진짜 이 두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추합니다. 그런 느낌 아시죠?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는데 안 했어. 그럼 놀면서도 마음이 계속 찝찝하잖아요. 기분 나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서는 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생에서 태어난 이유가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도록 내가 해주는 거.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면 그냥 그 숙제를 안 한 그런 감정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찝찝하지 않아요? 너무 찝찝해. 누가 원하는 것만 해주고 사회가 기대하는 것만 하고 이러면 병이 나요. 저는 그러면 언젠가는 병이 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게 우울이라는 증세로 나타났었고 근데 빙빙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막 태어나자마자 막 그 골을 향해 막 미친 듯이 달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알고서도 또 방황하는 저처럼 방황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이렇게 살 바에야 해보겠어 마음을 가지고 또 해보고 또 똑같은 감정을 겪으면서 이럴 바야 해보겠어 두려움을 맞닥뜨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가는 거인 것 같고 둘러가도 괜찮아요. 저도 지금 벌써 30 중반이니까 빠르게 온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느리게 온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 속도대로 가고 있고 전 대기만성할 거고 그거는 인생에 언제 이벤트가 일어났냐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은 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할아버지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인데 이 시다르타가 내가 너무나도 타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죽으려고 결심을 해요. 강물에 가서 죽으려고 하는 순간 옴이라는 완성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게 귓가에 울려요. 깨닫기도 하고 돈도 모으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첨도 해보다가 허송세월하였지. 그러나 무슨 놈의 길이 그렇게도 험난하였을까. 결국 내가 단지 또다시 어린애가 되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짓, 얼마나 많은 악덕, 얼마나 많은 오류, 얼마나 많은 구토증과 한멸과 비참함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난 길이었어. 앞으로 나의 길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까? 그 길은 괴상하게 나 있을 테지. 어쩌면 그 길은 꼬불꼬불한 길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 길은 원형의 순환도로일지도 모르지. 나고 싶은 대로 나 있으라지. 그 일이 어떻게 나 있든 상관없이 나는 그 길을 가야지. 빨리 가는 길은 없고 그냥 내가 그거를 찾기 위해서 방황했던 시간들도 이거를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고 계신 게 있다라고 하면 알려주세요. 제가 응원하러 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다른 컨텐츠들도 살펴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케이, 빠잉!